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과거 병력이 있거나 가벼운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해지 비갱신형의 뇌졸중까지 보장이 되는 이 유병자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을 더 알차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보험 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이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관련된 질문하실 수 있고요.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해지 갱신형의 뇌졸중까지 보장이 된다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제목을 보시다시피 유병자 보험 뇌졸중이 있었다니 라고 써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증권을 보시면 뇌출혈 진단이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날에는 심혈관계통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고혈압, 당뇨, 심장병 있으신 분들이 뇌졸중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병자 보험의 뇌졸중 진단비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심사보험 많이들 들어보셨죠? 병력이 있어서 일반 보험에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이 세 가지 조건만 통과를 한다면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약 복용 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나이가 많은 고령자까지도 유병자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세 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되는데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등의 필요 소견이 없으셨던 분들,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셨던 분들,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받으신 적이 없으셨던 분들은 유병자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해지란 무엇인가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일반 보험은 무해지라고 해서 보험료가 약간 저렴하게 보험 상품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 자체가 워낙 높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무해지로 유병자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도대체 얼마나 저렴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 41,700원에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무해지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28,500원으로 무려 32%나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무해지라고 해서 아예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10년 동안은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간이 지나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일반 보험처럼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해지를 하지 않고 꾸준히 100세까지 가져가려고 보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굳이 보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 돈을 저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징을 보겠는데요.
오늘 유병자 보험의 뇌졸중 진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증권을 한번 보시면 뇌출혈 진단비로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뇌졸중 진단비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뇌졸중 진단비를 한번 살펴보라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단 이게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71세부터는 500만 원이 한도라고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무해지 상품으로 유병자 보험보다 20에서 30% 저렴하다고 한 거는 유병자 보험 일반 전에 기존에 가입했던 그 보험보다 무해지 환급으로 준비를 한다면 20에서 30%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 갱신을 싫어하시는 분들,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유병자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유병자이기 때문에 일반 종합보험이나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 없으신 분들이 3대 진단이나 입원, 수술비가 가입 가능하다. 이게 유병자 보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갱신과 무해지 보험 비갱신의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뇌졸중 1,000만 원 가입 시 보험료가 갱신과 비갱신 얼마나 차이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갱신형으로 여자 40세 9,000원 정도 되고요. 남성 11,000원 정도 됩니다. 20년 비갱신을 한번 보겠는데요. 20년 납으로 100세까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게 40세 15,000원, 남자가 21,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보험료가 높은 이유는 당연히 뇌졸중 발생률이 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비교를 하시면 비갱신과 갱신을 보면 6,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몰라 보험료 폭탄을 맞으시는 것보다 비갱신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내셔서 100세까지 가신다고 하면 보험료 오를 걸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유병자가 되시겠고요. 3.25 통과자,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소견이 없으신 분들, 2개월 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신 분들, 또 5년 이내에 암 진단, 수술 없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뇌졸중 보장을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 현재는 유병자 보험이 뇌출혈로 많이 그 보험 준비를 하셨을 거고요. 특히나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졸중 진단이 없어서 뇌출혈 진단으로 많이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보장을 더 크게 받고 싶다. 그 보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보장을 더 크게 원하시는 분들은 뇌출혈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뇌졸중만 별도로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갱신을 싫어하시는 분들, 비갱신으로 보험을 원하시는 분들이 유병자 보험도 비갱신이 있다.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입 기준을 보겠습니다. 40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전에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 50세에서 70세 연령의 폭이 좀 좁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0세도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고 고혈압, 당뇨약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젊은 40세부터 연세 드신 고령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은 비갱신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보장 기간 당연히 100세까지 가입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세 보장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3대 진단과 입원 일당, 질병 상해 수술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 진단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뇌졸중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최대 1,000만 원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2,000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질병과 상해 수술비도 유병자 보험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 보험료 안내를 보겠는데요.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에 대해서입니다. 20년 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상해급수 1급에 대해서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자 15,210원, 남자 21,537원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나 TV에서 15,000원짜리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받는데 나 이거 준비하고 싶어. 이게 아니고요. 유병자 보험은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이라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진단비로 15,000원을 준비하시고 3만 원 최저보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급성 심근경색이나 암 진단 자금을 조금 포함시킨다면 3만 원에 맞춰서 뇌졸중이랑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저보험료가 3만 원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통합보험이 아닌 3대 진단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별 가입 한도, 납입 기간이 상이하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뇌졸중 진단비가 최대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72세 이상은 뇌졸중 진단비가 최대 500만 원밖에 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는 그 고령층들은 그 혈관 수축이 돼서 뇌졸중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뇌 증권을 한번 살펴보셔서 내가 뇌 혈관으로 진단을 준비를 하셨는지, 뇌졸중을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뇌졸중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의 내용 좀 보시고 좀 더 자세히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항상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비갱신이고 무해지면서 또 20%에서 30% 정도는 기존의 보험보다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었습니다. 뇌졸중도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실시간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제가 보험을 등기해서 몇 가지가 신랑 거 등기 있어요. 예, 남편분이요. 예. 네. 예, 보험이 이제 농협의 보험을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괜찮은 건지, 실비도 같이 들었는데 그게 보장이 어떻게 뭐 불적한 거 없는 건지. 예. 그러니까 뭐 보험료 내는 거는 좀 괜찮은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해가지고요. 예. 부족한 게 있다면은 뭐 어떤 걸 더 보장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TV보다 전화드렸어요.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네. 배우자분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6이요. 56이시고 혹시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신가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아, 뭐 약을 드시고 계신다거나 뭐 가족력 있으시거나 예. 네, 현재까지는 건강한데 이제 계속 나이 먹으면 예. 병이 한두 가지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래도 50대신데 예, 약도 하나도 안 그래서 드시고 건강하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네네. 다행이다 생각이 건강할 때 들고요. 예,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작진께 보내주신 바 있으신데요. 총 6건의 네. 보험이 있으신데 이게 모두 네. 남편분 보험 맞으신 거죠? 예. 예. 근데 좀 특이점이 2007년에 예. 가입하신 현대해상의 운전자 상해보험은 보험 기간이 네. 만기가 되셨어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예, 근데 이거 대갱신 했는데. 아, 다시 갱신해서 납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보험명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2004년도에 교보생명에서 종신보험 가입하셨고요. 예. 예, 그리고 2014년도에 NH농협생명에서 보험 가입하셨고, 나머지 예. 4건은 현대해상에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친구가 생명보험과 거기 있어서. 예, 네. 손해보험이 골고루 잘 가입이 돼 있으신데 전문가께서는 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저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서 최혜경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56세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실비 보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현대해상에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을 평생 받을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하고 싶다라고 저희 제작진께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전문가님. 네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우리 아나운서께서 물어보셨을 때 배우자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라고 하니까 참 네. 다행이다. 이게 또 집에서의 내조가 훌륭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예, 예. 네. 지금 이제 보장이 부족한 게 있는가라는 거를 일단 염려를 두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네. 때에는 연령이 우리가 이제 신혼 때처럼 뭐 젊은 때가 아니다 보니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기는데 건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미 괜찮다고 하셨고 보험료도 네. 납입하시는 거는 뭐 그럭저럭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앞서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강의한 내용이 그 뇌졸중에 예.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걸렸을 때 지금 119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예. 얼마나 보장이 되는가를 한번 제가 봤거든요. 얼마 정도 네. 보장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40-5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아, 뇌졸중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몇 천 정도를 받으시게 될런지. 아, 뇌졸중이요? 네네. 글쎄, 뭐, 그거를, 네. 다시 뭐, 생각지를 안 해서. 네. 그 제가 이렇게 한 3만 증권을, 원이나? 네, 네. 증권을 보니까요. 현재 가지고 네. 계신 증권 중에서는 6건을 통틀었을 때 1,000만 원 있으세요. 뇌졸중 아, 진단을 그래요? 받으시면. 그리고 의료실비 있으시고요. 다행인 네. 거는 1,000만 원은 적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뇌졸중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이 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간병보험을 갖고 계셔서 1, 2급이었을 때에는 7천만 원 정도가 더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1급에서 3급이다라고 하면 2천만 원 정도 더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반대로 또 암이었을 때는 어떤가를 보니까 암 진단비도 3천만 원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고 계신 것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이유가 간병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또 웰스 연금이 있는데 이 연금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시는 게 벌써 7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장성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농협생명의 NH 평생행복 건강보험인데 여기에서 또한도 암진단비 2천을 제외하고 굳이 그렇게 크게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험료 대비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연금보험에 대해서 이 연금이 종신토록 수령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네. 현대해상이 준비를 하셨잖아요, 시청자님. 예. 네, 그리고 지금은 배우자님께서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혹시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미리 세금을 좀 돌려받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또 내야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비과세 연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예. 종신토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없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대상의 웰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최장으로 길게 받으실 수 있는 거는 25년만 수령이 가능하세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보장 내용을 봤을 때는요, 우리가 네. 지금 변경하지 않으면 더 나중에는 하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 중에서 교보 다사랑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 들어져 있고 이 안에는 그냥 상해와 종신 입원비 그리고 재치료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에 통원치료 다니게 되시면은 통원비 뭐 10,000원씩 주고 골절비라든가 상해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갖고 가시고 네. 농협생명의 경우에는 보장이 상대적으로 보험료 대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실비는 1억에 50만 원짜리로 너무 잘 갖고 계세요. 1억에 50짜리가 갱신될 때는 좀 많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보장의 폭에서 그리고 보장의 범위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가지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운전자 보험은 없으면 새로 준비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증권은 이미 끝나신 거고 새로이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받질 않았으니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100세 시대의 간병보험의 경우에는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31만 원을 내시는 게 적립되는 저축성의 보험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저축성은 거꾸로 연금식으로 좀 빼시고 보장성 보험료로만 갖고 가신다라고 하면 6만 원 정도로 금액을 낮추셔서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낮추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웰스 연금가 했을 때 변액연금으로 새로이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보장이 안 되고 있는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 암 이런 부분들과 요즘 질병휴에 대한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병휴 그리고 제가 또 재진단암 전문가다 보니 재진단암에 대한 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재진단암 남성이니까 뭐 비뇨기계 질환이라든가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한 각종 수술비들을 포함을 해서 보장성 보험료를 변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험료가 내고 계신 것 대비 15만 원 정도 절약되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환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한마디 해도 그렇게 될까요? 들어요. 보장 시청자님 그대로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네. 주진우 전문가가 계시는데 황순영 전문가께서 한 말씀 하신다니까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료가 상당히 높으시거든요. 예. 여기에서 지금 연금을 빼고 나면 월 80만 원씩을 내시는데요. 80만 원씩 예를 들어서 20년을 내시면 보험사에다가 무려 2억이라는 돈을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험사에 2억을 내시면 암진단비 3천 받아서 안 될 것 같아요. 2억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을 2억 내고 암진단비 3천 받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거기에 더 웃긴 건요. 뇌졸중이 1,000만 원밖에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게 더 우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사에다가 2억을 냈으면 거기에 준한 게 돌아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준한 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보험이 구성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감액 완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서 완납은 안 될 것 같고요. 감액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걸 전부 다 재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0이 너무 중반대시잖아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험료를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건 굉장히 가계에 대해서도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오히려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저축을 1년 동안 하셔도요. 몇 천만 원 정도는 내가 잉여 자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단비 뇌졸중 1,000만 원보다
보험료를 줄여서 그걸 가지고 저축하시는 게 뇌졸중 진단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 형태로 네. 리모델링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청자님, 예. 두 분의 네. 전문가께 지금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네. 공통점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겠다였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예, 저희가 빠른 시간 동안 봐드리느라 좀 자세한 내용을 놓쳤을 수 있는데요. 혹시 네. 다시 생각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겠어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또 전문가 네.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드리면 될까요? 예, 그래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주시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6455님께서 적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머님이 치매셔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적으셨습니다. 황순영 전문가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예. 요즘 치매에 대해서 핫하게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치매가 국가 책임제로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병이 뭔 줄 아셔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 네, 맞습니다. 예. 가장 나쁜 질병이 뭐냐면 이 질병이 낫지도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 기간이 질병 치료 기간이 기약이 없다라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질병일 것 같은데요. 가족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렇죠. 질병.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치매예요. 그러면 이 치매 관련된 부분을 지금 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냐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6급까지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6급이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6급 같은 경우는요. 약간의 치매가 오기 전에 올 수 있는 게 경도 인지장애예요. 경도 인지장애 환자분들이 치매 환자분들 중에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상황인데 이래서 6등급을 나라에서 적용을 해주는 부분을 보험사 상품으로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옮겨보면 과연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입했을 때 보장을 받는지라고 봤더니 보장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그 첫 번째 상담 시청자분들의 그 증권을 봤더니 간병비가 1에서 3등급이에요. 3등급 같은 경우는요. 내가 휴의장애가 60% 이상이 나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험금을 내가 받으려면 치매가 왔을 때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셔야 됩니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이 지나셔야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사망하게 되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떻게 가입하면 가장 유익한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가입할 게 뭐냐면 질병 휴의장애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휴의장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세요. 하나는 내가 장기가 적출됐을 때 장애 등급이 있고요. 하나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움직이지 못했을 때 장애 등급인데요. 치매 관련된 부분은 내가 일상생활 동작에서 잘못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 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치매 관련된 부분 질병 휴의장애를 가입하시면 경도 인지장애가 오셨을 때 5급에서 5%에서 10% 정도 휴의장애 남았을 때 질병 휴의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경과가 돼서 깊어지면 깊어지는 대로 다시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아주 우리 그 작년에 핫 이슈가 저거였죠. 그 가성비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성비 아주 좋은 담보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뭘 가입하시냐면 치매 입원 1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입원 1당 같은 경우는 치매로 판정만 받으면 무조건 입원하게 되면 입원 1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초기에 나왔을 때 저도 하루에 10만 원짜리를 제가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입원하면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지금은 가입 금액이 줄어서 최소 3에서 5만 원 정도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걸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이거는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간병 등급 1에서 지금 4등급까지 지금 적용돼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3개를 가입하시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내가 그래도 내 돌봄이 나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손벌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치매와 관련해서 걱정이 크다 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은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분들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가입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 건데요. 6119님께서 적으셨네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뇌경색 진단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에 나온 그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뇌경색 진단비는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최혜경 전문가께 들어볼까요? 네, 예. 이거는 참 뇌경색을 이미 앓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단비를 받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는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런 안타까운 건가요? 거죠. 앞서 우리 배명란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뇌졸중인 줄 알고 쉽게 우리가 2대 진단 이러면은 뇌졸중인 줄 알고 막 준비를 했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하는데 뇌출혈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보장이 안 된 거예요. 다행인 거는 혹시 실비가 있었다면 예. 치료비는 보장이 되죠. 하지만 이 뇌경색이라는 게 어느 기간 동안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우리 치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꼭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는 지금처럼 치료를 받고 계시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신 지가 2년이 넘었다던가 새로 이걸 제외한 나머지 질병이 없다라면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뇌졸중을 담보로 한 보장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시청자님 방송 잘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문의하셔서 다른 질병이 없으시다라면 혹시 네. 최근에 뭐 입원이나 수술 없으셨다라면 네. 뇌경색 진단비 준비해 갖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활 치료 중이어도 3일 후에 상관없어요. 걸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지금 아마 상관없어요.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저희 풀어드릴게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요, 예. 딸 아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17살, 18살이에요. 연년생이에요. 아, 예. 예. 근데 기존에 이제, 하나생명의 어린이 보험으로 똑같이 가입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남자애가 우리 아들이 68,000원, 여자가 55,000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30세 만기로 들었어요. 예. 의료실비 포함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기간이 이제 짧은 거예요. 막상 하고 보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성인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게 1인당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거를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네네 예. 한번 받아봤었어요. 예. 근데 금액이 비싸갖고 이거를 보험을 갈아타려고 하니까 이게 비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시죠. 13만 원, 15만 원 이런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우세요, 시청자님? 그렇죠. 부담스럽게 예. 두 개나 들었는데. 네. 지금 저희 전문가께서 함께 들으셔서 아마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연결해드릴게요. 네. 예, 지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아들, 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나이가 각각 17살, 18살이라고 하셨습니다. 30세 만기인 어린이 보험을 한 건씩 갖고 계신데 만기가 짧아서 걱정되신다고 다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는 것도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황순영 전문가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네. 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쵸? 네네. 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보험도 보험이지만 경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그 돈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오히려 조금 아쉬운 건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100세 만기로 가입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놓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0살 되는 시점에서 성인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 상품을 봤더니 전환하는 상품도 아니셔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놓치신 케이스가 되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가입을 하시려고 봤더니 보험료가 너무 높은 거예요. 자, 두 아이당 28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두 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청자님하고 또 배우자분도 계시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증권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여기에 있는 의료 실비를요, 단독으로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단독 실비를 가져가시게 되면 보험료 정도는 한 아이당 5,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독 실비를 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10년 납 30세 되는 시점에서 성인으로 전환할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성인으로 전환하려고 했더니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엄두가 안 나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 지금 아이들 교육자금 계속 들어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대학 자금, 지금 큰 아이가 지금 앞으로 대학을 갈 시기가 올 것 같은데, 대학 자금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30살 되는 시점에서 성인 전환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년 납입해서 앞으로 10년만 내시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15세, 18세라고 얘기했나요? 17세, 18세요. 17세, 18세요. 그러면 앞으로 17살 되는 아이가 10년만 내게 되면 27세까지만 내시면 되고요. 3년 정도 조금 내가 그 보장을 받고 있다가 30살 되는 시점이 되면 본인이 성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이 보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필요한 담보만 몇 가지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험료 정도 수준은요, 한 10만 원 정도밖에 두 아이 합해서 1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안에 내용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어차피 지금 가입하고 계신 게 30대 만기예요. 30대 만기가 뭐가 가장 문제냐면 중간에 내가 아팠을 때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그대로 가져가고 30살 될 때까지 기다리자니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발생되면 보험 가입이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럴 거면 동일한 조건으로 가져가시되 성인으로 전환하는 걸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안에 내용을 한번 만약에 리모델링 했었을 때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뭐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인으로 전환했을 때 아이들 보장 내용을 보면은요, 암 관련 같은 경우도 한 1억 정도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살까지 1억 정도 가져가시는 거 괜찮으시죠? 네, 괜찮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 제 얘기 듣고 계셔요? 네. 너무 네. 집중하셔가지고 지금 그렇죠. 자, 암 진단 한 1억 정도도 가입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뇌졸중 합산해서 3천, 5천까지도 가입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허혈성 급성신경경색도 마찬가지로 한 5천 정도로 가입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일당 같은 경우도 5만 원 정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질병 휴의장에도 최대한 넣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가 나중에 군대 가는 걸 예상을 하더라도요. 이번 일당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군대를 갈 때 보험을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품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험료는 얼마냐? 한 아이당 보험료가 한 5만 원에서 한 5만 한 6천 원 정도 의료실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총 보험료가 12만 3천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시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성인 전환으로 가져가셔도요, 보험료가 10,000 원 정도는 절감이 되셔요. 그러면 좋지 않으실까요, 시청자님? 네네,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30살 되는 시점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 자체가 장점과 단점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암 진단비 1억에 모든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모든 담보를 다 쏟아 부어도 보험료가 지금 10년 내고 한 5만 원 정도밖에 구성이 안 되시거든요. 자, 그러면 30살 되는 시점에서 이걸 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성인이 됐을 때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셔요, 시청자님? 네, 대충, 해소됐어요. 네. 해소됐어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가입하셔도 나중에 지금 가게에 관련된 부분은 부담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좀 나누니까는, 좀 덜한 것 같네요. 예. 우리 시청자님, 예, 성인 전환형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보험료를 이렇게 넘겨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또 그렇죠. 추가적으로 새로운 보장들이 더 생길 거고 시대에 맞춰서 그때 또 네. 새롭게 하나 더 가입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전문가께서 플랜을 짜주신 거고요. 예, 네네.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끊으실 때 음성들이 다 너무 맑으세요. 두 분 시청자님이 전부 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죠.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풀어볼 거고요. 9400님께서 남기셨거든요. 빠르게 또 보겠습니다. 문자를 길게 남기셨는데요. 이번 문자는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뇌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 가족력이 있어서 보장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 어떤 보험보다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죠. 예. 또 가족력도 있으시고 본인이 또 이렇게 당뇨를 앓고 계시고 우리 배명랑 전문가께서 계셨으면 아유 오늘 이 시간이 참 유익하신 시간이었다라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 당뇨를 이미 앓고 계시면 당뇨로 인해서 걱정되시는 여러 가지의 합병증이 있잖아요. 이런 합병증에 대해서 병력이 있어도 물론 당뇨 외에 다른 아직까지 합병증이 없다라면 실손보험도 준비할 수도 있고 안보험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도 일단은 반복적인 혹시라도 수술을 하거나 했을 때 뇌혈관 질환 어느 특정 부분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족력을 고려했을 때에도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들이 회당 반복적으로 보장되실 수 있는 수술비를 준비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수술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지금 현재 이미 뇌졸중에 대한 거는 앞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준비 안 됩니다라는 거를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진단금도 진단금이지만 더 중요한 거 수술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진단비를 2, 3천 준비하신 것보다 더 효율적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는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하실 수 있다는 점을 활용을 하셔서 꼭 수술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저희 문자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질문 어떤 것이든 보내주실 수가 있겠고요. 559님께서 또 적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운전자 보험 관련한 질문이시네요.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생업을 위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 같은데 오토바이 보험,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까? 황순영 전문가님. 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타 회사에 원수사에 근무하는 설계사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디 가서 전단지를 보셨는데 이 운전자 보험이 있는지 오히려 저에게 역으로 물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이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실손 해서도 전혀 보상이 안 되고요. 그 당에 사망까지 이르게 됐을 경우에도 보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이 하나도 없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죠.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거나 만약에 사망까지 이르게 됐으면 형사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이 이제 나왔어요. 작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고 지금도 꾸준하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보험에서 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 형태가 그대로 오토바이에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형사 합의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다쳐서 내 치료비도 이 보장 안에서 특약 형태로 가입을 하셔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출퇴근용이냐,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직업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 차등이 돼 있으세요. 그러면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그렇게 보험료 많지 않고요. 적정한 가격에서 아마 우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좋은 희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꼭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보니까 다 80세 만기로 돼 있어요. 80세요. 네네. 예. 근데 요즘에 다들 100세 시대 하니까 좀 보장 기간을 더 늘려서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셨어요? 네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가입 시기가 좀 예전이어서 아마 80세 만기로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가입했다라는 판단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보험명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삼성생명에서 리빙케어 보험이랑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하셨고요. 네. 2008년도에 롯데 손해보험에서 병원비 플러스 보험 가입하셨네요. 네네, 맞아요. 예, 오래전에 가입하셔서 잘 유지하고 계신 시청자님이시고요. 이 보험은 그럼 어머니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39이요.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많지 않으니까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30대 후반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실비를 제외한 보장기간이 모두 80세여서 늘려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전문가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일찍부터 2005년도면은 젊으셨을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예, 일찍부터 준비를 하셔서 납입 기간이 꽤 많이 경과되었는데 자세히 보면 아직도 납입해야 되는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네. 29년 납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앞으로도 15년 정도를 예.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보장 기간이 그 사이에 80세가 긴 줄 알고 그 당시만 해도 80세밖에 없었으니까 하셨지만 현재로는 100세 또는 100세를 넘어서는 지금 보험이 나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이 보장들은 이 당시에 들었던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꼭 추가로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당연히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서 우선 보게 되면 리빙케어가 이게 지금 안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장기간이 종신토록 된다라면 좋은데 이 리빙케어의 보장기간은 80세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80세 전에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보험금을 미리 선지급받아서 치료비를 쓰실 수가 있겠지만 80세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으로밖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단 여기에서 리빙케어의 2005년도의 장점을 보면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갑상선암이 좀 축소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좀 다행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수술비가 삼성생명 이렇게 두 군데로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1,000만 원, 입원비도 3만 원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그 삼성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약에서 사망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금만 보장을 하는 거고 CI는 그나마 질병에 대해서 미리 선지급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종신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되어 있는 거고 CI가 좀 더 비싸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잘 들으셔서 이것 또한 1억에 50짜리 잘 들어두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 부담금에 대한 거 요즘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비급여에 대한 부분, 급여에 대한 부분 복잡하잖아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받으실 수가 있고 MRI 같은 경우에도 통원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 내에서 다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삼성에서는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CI에서도 일반 뇌졸중이 아니라 중대한 뇌졸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서 제가 첫 번째 상담해드렸던 시청자님처럼 내 몸에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간병보험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중증 상태가 되었을 때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 1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직도 납입할 기간이 너무 많으시니까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성향이 여기까지 잘 끌고 오신 걸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해지하거나 이런 거 좀 싫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거를 유지해 가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특약은 일부 좀 조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없는 부분을 좀 보장을 하고 뒤에 80에서 100세까지 20년간의 보장을 좀 더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7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준비는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납입하시는 보험료 중에 5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아예 좀 과감하게 CI를 조금 배제를 해서 CI 금액을 빼고 갖고 가시게 되면 추가 금액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보장은 훨씬 더 커지고 보장의 범위도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CI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80세에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CI 보장기간이 종신토록 간다라면 지금같이 일반암에 대한 거를 100세까지 갖고 가면서도 갖고 가게 되면 100세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좋음에는 틀림이 없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갑상선암이 제가 미리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요즘 갑상선암을 1,000만 원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도 넣어드린 거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뭐 나빠지지는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험료에 부담이 없이 현재 내는 보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0년 동안 내가 보험료를 잘 낸 거는 중요하지 않죠. 현재 내가 아팠을 때 보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예,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 예. 보험료가 그럼 많이 추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네네,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네네. CI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기존에 내시는 보험료보다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또 CI 보험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받는 환급금이 생기니까 그 보험료로 다른 보험료를 뭐 선납을 하신다던가 납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목돈으로 묶어두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시청자님, 저희 마칠 네. 시간이 돼서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또 네네.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하시는데 간략하게 남겨주셔도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